여러분께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 타운홀의 미팅의 그 현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반가운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향이 바로 인근 음성이라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더 반가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댁내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성은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이 고모님 댁이 여기 계셔서 자주 왔었고, 성년이 돼서는 잘 온 일이 없습니다. 충주와 음성을 가는 길에 꼭 이 짝을 지나가기 때문에 늘 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저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쥐띠의 해이고 또 흰 쥐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쥐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쭉 보니까 그 특성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이 쥐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답니다. 여러 동물 중에서 동물들이 이제 본능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 다음에 하루도 1분도 쉬지 않고 늘 바지런히 움직인다. 늘 바지런히 움직인다. 그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목적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로부터는 오는 그 위험을 어떻게 미리 감지를 해서 우리가 거기 예방책을 세우고 모두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처음 여러분들과의 그 타운홀 미팅을 갖게 돼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님께서 친히 참석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법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지난 12월 16일 날 통과를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 이런 데서 잘 통과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김의겸 경기도 부시장님, 이춘구 부지사님, 또 이춘구 부시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여러 가지 자랑스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구한 역사 아주 자랑스럽고, 또 어려운 과정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뤄내서 지금 어디 가도 참 떳떳하게 세계에 한 11번, 12번째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다. 통계에 따라서 잠깐씩 틀릴 수는 있지만 하여튼 약간 모든 통계를 봐도 우리가 15번째는 다 들어갑니다. 어떤 특정한 산업은 5번에도 들어가고요.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UN 통계 하여튼 11번째, 12번째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참 자랑스럽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만 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옆에, 뒤, 전후 좌우를 잘 안 봤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위험을 무릅쓰었죠. 위험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라는 이러한 참 소리 안 나게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꽉 차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처방은 전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12,000분이 돌아가시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고, 급기야 이 정부에서 이 사회적인 재난이다, 사회적인 재난 수준의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그 아주 굳은 그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4월 29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또 이러한 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를 하셔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이 돼서 이 국민 여러분들과 참 끊임없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국민 5천만 중에서 다 모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한 500분을 남녀,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501분을 모셔서 그야말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작년 9월 30일 날 우리가 정책을 국민정책 참여단의 명의로 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금년 첫 번에 안성에 왔느냐?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쁘죠. 그 중에도 이 안성은 서울, 경기 또 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 산업단지도 많고 또 농업 관련된 도농복합 지역이 돼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 바람이 잘 가다가 막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지역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첫 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바쁜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까지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한 50년 했습니다. 금년이. 대한민국에서만 37년을 했고 이제 유엔에서 10년, 그 이후에 한 3년 거의 반공무원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이 반가라 그런지 하여튼 반공무원, 이게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좀 반공무원입니다. 반공무원. 이제까지 제가 보면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대개는 공무원, 그다음에 몇 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탁상에서 해서 발표하고 시행을 하고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 국민정책참여단이 낸 정책이 어떻게 다르냐? 절대 이게 공무원 몇 사람이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수백 분의 전문가들, 또 수천 수만의 많은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룬 일종의 그 상향식 정책이다.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했죠. 여기 이제 장관,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자. 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는 소위 그 상향식, 영어로 바텀업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런 면이 다르고요. 두 번째 다른 면은 이게 워낙 심각하니까, 사회적인 재난이니까 적절히 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를 우리 몸에 비유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병이면은 그야말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진단에 따라서 과감하게 수술할 건 수술하고, 하여튼 약을 먹어도 고강도로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아주 담대한 이런 정책을 내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중에서 12월, 1월 이럴 때는 14개 최대로, 3월 되면은 27개까지 가동 중지를 시킬 겁니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14개, 15개를. 그 다음에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도 80%만 운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를 좀 최대한 좀 줄이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시는 차 중에서 그 오래된 경유차, 노후차 이거는 한 114만 대를 그 계절 관리제에 따라서 이걸 갖다 운행을 그 기간 중에 금지시킵니다. 다만 이것이 아니면 나의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이게 꼭 생계형인 이런 경우에는 저들이 특별히 그 완화를 했습니다. 도로 집중 관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또 숨 쉴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도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등등 마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또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뭐 상징적으로 볼 때 굴뚝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소가 제일 위협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입니다. 미세먼지 전체.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18%가 됩니다. 더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영농 폐기물이라든지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여기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그 가사, 가정 그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합치면 18%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개개인의 활동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 전국을 몇 달에 걸쳐서 다 다니면서 이런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단기 대책을 냈습니다. 이번 금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대책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또 의견을 들어서 그 국민의 이름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눈에 맞고 국민들의 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그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그 정책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바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탄 없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만 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중국하고도 협조를 좀 잘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제국들하고도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까지도 가서 이 문제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 국제 푸른 하늘, 숨쉬기 좋은 국제 푸른 하늘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대한민국 유엔 가입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것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죠. 그래서 금년 9월 7일은 한 유엔이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을 고쳐서 규정을 고쳐서 9월 7일 날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겠습니다만은 9월 7일뿐만이 아니고 365일 푸른 하늘, 숨쉬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의 그 의미와 그리고 성과와 또 이어질 보람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죠. 왼편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김동영입니다. 저는 그냥 경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가적으로 다 미세먼지가 높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오면 또 지역마다 그 특징이 다 다르고 농도도 또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그 상세한 자료를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그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도넛 형태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뭘까,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 뭐 사실 이런 게 이제 제 큰 연구 주제이긴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냥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특징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앞에 동영상에서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특징적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산업 시설들이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산업 시설들이 대부분 대형 산업 시설이 아니라 중소 산업 시설들이에요. 전국에 한 6만 개 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환경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한 2만 개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나 뭐 이런 뭐 철강 같은 이런 것들은 관리가 그나마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 산업 시설은 의외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생활 주변에 있는 공장들 생각해 보시면 그 관리 수준이 어떤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소 산업 시설에 대한 관리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예.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성 연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농업 잔재물, 영농 잔재물들 이제 봄 가을이 되면 많이 태워요.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 보면 화목 난로 같은 게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미세먼지에 기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국가 통계를 봐도 직접적으로 거의 한 20% 가까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물성 연소, 그다음에 비관리 연소라고 부르는 거, 이게 또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광범위해요.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또 농업 분야예요. 최근에 이제 암모니아 관련해서 굉장히 그 연구 주제로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처음에 나올 때는 축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세먼지와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대기 쪽에 들어오면 2차 먼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북이었어요.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데서 많은 이런 재료 물질들이 넘어오면 이게 암모니아와 만나서 2차 먼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초미세먼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지만 암모니아 같은 농업 분야의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대부분이 이제 축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축사는 사실 여러분들 생활 환경에서 보시면 악취의 원인이 되죠. 그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수질 문제 뭐 이래서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환경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는 꼭 그 농업 분야의 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와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외곽 지역으로 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나와서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돼버리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뭐 대책들에 보면 뭐 나무를 심자, 뭐 청정기를 어떻게 하자, 뭐 인공 강우를 하자, 뭐 물을 뿌리자, 뭐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빙성이 없는 대책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큰 그 스케일이나 이런 규모를 비하면 그거는 진짜 조족지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 보다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주 세세하게 그 빈틈이 없도록 그 배출원에 대한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상으로 그 중소산업시설에 관련돼서 말씀 주신 것은 어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제 관리의 소리라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에 지금 덜 집중된다라고 하는 아직 측면입니까? 관심도 사실은 조금 집중이 네.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실은 이게 중소산업시설이 되면 이게 뭐 어떤 큰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의 한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환경 관리를 훨씬 더 지금보다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당국은 뭐 경기도에 한 2만 개, 전국에 한 6만 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이 빈틈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아니면 예. 자금이든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예. 네, 김동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 측에 관련된 그 연구위원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성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정명규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김학영 의원님께서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저는 이번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성시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 영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예. 그 원인으로 저희 안성 지역에는 2,000개 이상의 축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료나 퇴비 시설이 40개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암모니아가 어떤 원인 발생을 하는 것이냐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중점적으로 부유미생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미생물에 대한 어떠한 곰팡이가 검출되는지 저희가 살짝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 아스퍼질러스, 알터나리아, 푸사리움과 같은 예,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카메라로 중계가 되니까요. 예. 자, 네. 예, 지금 비추고 있네요. 예. 이런 곰팡이가 검출되었고 중점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곰팡이 중에 인체 유해한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 그 명칭으로 누룩곰팡이 그리고 푸른곰팡이 한국 명명은 없지만 제랄레논과 같은 이런 심각한 그 전이를 일으키는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연구자로서 예. 이런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서 과연 예. 우리 안성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안성 맞춤형 연구겠군요. 예. 예. 한경대학교 정명규 교수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럼 이제 우리 경기 도 그리고 이제 안성시 그 주요 초점을 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실 분은 우리 주예순 주부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살고 계세요? 예, 저는 미양면에 예, 부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예순입니다. 부녀회장님이시군요. 네. 예, 예, 센 분이시. 그래, 센 분이라 제가 마이크를 먼저. 그러니까 센 분이라니까 위원장이 바로 긴장하시는데 반기문 위원장님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직접은 처음 뵙고요. 오늘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TV에서는 많이 뵀어요.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예, 얼굴에 먼지 하나 없으시죠? 네. 우리 저 부녀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예, 정말 여기 안성이 재난 없이 정말 기후가 안성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와서 뭐 이런 피해가 없는 안성 지역이었었는데요. 정말 몇 년 전부터 이런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악으로 안성에 꼽혔는데요. 촬영 산맥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어디로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세먼지를 국가에서 예. 뭐 이렇게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을 없애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시겠죠? 예, 아니죠. 네, 예, 예, 미세먼지가 네, 왜 이렇게 안성에 와서 막혀서 나갈 수가 없나? 예, 이거를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산을 없애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해야죠. 네, 그래 먼지 많이 느끼세요 평소에? 예, 많이 느끼죠. 예, 건강한 사람도 예, 이 폐에 많이 무리가 오는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안성에는 또 고령화 시대로 돼가지고 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안성시에서는 각 마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 가지의 효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씩 필터 교환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아이 그 다 해놓으셨고 뭐 안 하시면 뭐 네, 이제 좋은 그랬는데 일 하시는- 예.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그거를 관찰을 했어요. 그 공기청정기를 공기청정기 효과 마을에 있는가? 갔을 때 네. 예, 있는데 예, 정말 그 음식을 해서 공기가 나쁘면 이게 빨간색이 켜지는 거예요. 공기청정기에 예, 거기에. 빛이 들어오죠. 예, 예, 근데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하면은 예,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아 정말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효과를 보는구나 생각을 많구나, 했어요. 정말 많구나. 예, 예. 정말 미세먼지 필터기 쓰면은 실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먼저 우리 주부 입장에서 또 이렇게 부녀장 입장에서 말씀을 세게 주셨습니다. 주희순 조 회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장님도 또 주민 입장에서 말씀 계시구나. 이장님 어디 계세요? 네. 이장님 안 오셨어요? 안 오시면 다른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장님들 저 김영훈 이장님 계세요? 예, 아까 예, 지금 느리시네요, 이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점잖으셔서 예. 네, 안성시 이특양예배 예. 김용훈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질문자로 선정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와 관련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감 장치 부착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농기계도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기계도 관련해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좋은 좀 방향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어떤 것을 도움을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농기계도 사실 시골도 많은 노후된 농기계들이 많걸랑요. 예, 사실 우리 노후 경유차 마찬가지로 네, 지금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감 장치가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고 예. 아니면 교체하는데 농기계도 좀 지원 비용도 부착을 해서 지원 비용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농기계 지원 비용이 농협이나 다른 쪽으로부터 되는 게 있지 않는가요? 없습니다. 저감 장치에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감장 쪽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 네네네. 새로 교체하는 거의 경우는 있겠죠. 네네. 아예 네 새로운 것을요. 이 부분은 저 안성시와 경기도 측의 관여국장님 계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관련돼서 다른 분들도 말씀 있으시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계 측의 네 이기수 회장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먼저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성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예. 큰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좀 예. 저는 예. 지역에 살기 좋은 예. 전원주택 사업과 조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딱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전 세계 인구가 60억 인구인데 저는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가 있는 자리, 항상 가 있는 자리에서 한 평만이라도 한 평, 3.3의 배라도 그 당시 자기가 지키고 있다면은 전 세계 인구가 했을 때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한 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제가 자리에 있는 현 시점에서 예. 이동을 하든 네. 또 어딜 가든 네. 그 자리를 꼭 한 평만 네. 역할 분담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다 한다면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면 작은 면적이라도 그렇죠. 본인의 한 네네네. 평이라도 자기가 잘 가꿀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 환경대 교수님 얘기대로 예. 스스로 개인이 지켜야지 누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의 노력이 가장 먼저죠. 해결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현호 회장께서는 기업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호입니다. 예, 오늘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만드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경기도 우리 김동연 위원님께서 이 산업시설이 예. 6만 개가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면서 경기도 2만 개가 있다고 했다는데 예. 그에 대해서 저한테 다음에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 어찌됐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하고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서 사는 만큼 이 미세먼지 문제 우리 김학경 의원께서 있지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중국으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 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아까 국내에서 아까 제일 제가 보고 느끼는 거는 화력 발전소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산업이 더 크다고 하길래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지역이 보면은 도농 복합 도시인데 안성에도 기업체가 한 2,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모르겠습니다. 산업을 해서 배출을 하는 업소가 제가 몇 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안성이 조용하고 좋은 도시인데 어쨌든 지력적인 여건이란 계속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불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를 특히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영 의원께서 했지만 평택에 뭐 산업
평택 항이 있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석탄도 들고 뭐 우리 옛날에는 국내에서 석탄을 자급조족했는데 요즘은 수입을 해서 화력 발전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맞습니까? 예. 네.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진짜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으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제일 산업에서 에너지 쪽으로는 제일 어떤가는 원자력을 포기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픔도 있는 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 동해안 쪽에 해안가에 원자력을 우리 아나운서님 몇 개 건설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이 이저 동쪽 해안 예, 쪽에 예. 약 글쎄 한 10기 정도요? 54기를 건설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아까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이 석탄을 수입해서 에너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네.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도 아까 했지만은 축사가 2,000개인데 그러면 안성시 부시장님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어떻게 하면은 암모니아가 나오기 전에 배출하기 전에 즉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시면은 좀 절감될 걸 같고 저도 이 도농 복합에 살지만 저도 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면 소재지나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아까 누가 소각하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좀 가서 좀 미리 사전에 이런 걸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산업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 환경과가 되든 어디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미리 한번 와서 사전에 질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질이 회사 직원들도 안 좋고 여기 주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안 좋으니까 이거를 다른 대체나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 하고 안성에 또 그렇습니다. 도농이지만은 시골에 좀 요약을 해서 이제 매듭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시골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농사질지기에 트랙터가 예. 이 흙을 길거리에 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시 부시장님인데 도농이든 어디든 물 세차를 많이 세척기를 많이 사서 도로를 깨끗해 주면은 될 것 같고 특히 폐기물을 수거해서 하는 집중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다변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원자력의 찬반 여부는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국민 정치에게 하나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성시 측에 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한 번만 더 좀 산업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요? 네. 네, 저는 안성 제2산업단지 물텍스라는 회사의 그 환경기술인을 맡고 있는 김정준입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차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텍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해 저희는 주실 그 수 있습니까? 자동차 예. 금형을 그렇군요.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일단 그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직원들이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싶어도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그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그 산업단지 쪽에 버스나 차량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 미세먼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에다가 지원적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뭐 차량이라든지 뭐 인원 지원해줘가지고 출퇴근을 대중교통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아니면 통근 버스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 방법을 지금 물텍스라는 회사가 제안 있는 쪽에 다른 여러 기업들도 또 있습니까? 네네 산업시설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있습니다. 공공버스는 다니는 경우가 없고요. 출퇴근 통근 차량이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 회사는 없는 걸로 그 알고 버스가 있습니다. 간다면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떤 그러니까 뭐 시스템으로? 안성이든 주변 뭐 평택 네. 가까운 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안성 네. 산업단지 쪽에 예. 버스가 안에까지는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그쪽 안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차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예. 몇 명 정도가 그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산업단지 지금 현재 정확한 근로자 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네. 안성시내 지금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네. 그 미세먼지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혜택이 또 바로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의 공기의 질에 관한 또 혜택으로 올 수 있겠죠. 안병욱 위원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차량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참여단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긴 한지요. 지금까지 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얘기됐습니다. 예,
저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안이 됐었고, 특히 저 경기도 내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몇 분들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그 산업 단지 내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주신 김정준 씨는 그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걸어 다닐 의향은 없으신지요? 걸어 다닐 의향은 집이 멀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을 하거나 암모니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머니까요. 자, 이번에 좀 시민단체 쪽으로 마이크를 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마이크를 들을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분들의 함성이 크시거든요. 우리 시민단체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던데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일단은 외모로 볼 땐 제가 마음을 좀 놓겠습니다만은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숙입니다. 또 이런 자리가 마련하게 되어서 정말 대단한 영광이고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요즘 평범한 생활,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언론 매개체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 그거부터 먼저 체크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가방 속에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사실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마스크를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했어요.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정말로 제안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 정책 참여단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경기 남부권에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거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권 안에서는 그 안성시에다가 거점을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는 이제 원인 분석도 아까 이제 교수님 한경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데 거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거점을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원인 분석 그리고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그리고 사회적 재난 안전 교육이 시민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정책 참여단이 있지만 그 거점을 통해서 만나는 이제 구성원들이 그 제안하는 의견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거점을 통해서 그 우리가 단순하게 숨 쉬는 공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경우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 이런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의 안성시가 남부권에 제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 마련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포인트가 있는 말씀을 주셨네요. 시민단체 분 계시면 또 이쪽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안성시민연대에서 온 강정옥이고요. 그러니까 봄철에 황사 걱정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황사는 어찌 보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반면 미세먼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오히려 반대로 희망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여러 시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회의를 마련하고 대책을 많이 이제 여러 다각도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문제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조금 더 바꾸느냐, 그거를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불편한 건 싫고 미세먼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라면은 사실 이거 바꾸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매스컴을 활용하든 안성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하는 회의도 있고 나아가서 뭐 이장님들 하는 회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이런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바꾸면 이런 미세먼지 나의 실천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에 제가 알기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런 도시공원 일몰제가 있을 때 도시 그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를 좀 안성 지역 이런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먼저 좀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거나. 주시겠습니까? 그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는데 네. 공원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그거를 공원화 시키는데 네. 먼저 혜택을 달라 뭐 이런 말씀이죠. 공원화 시키는데 먼저 혜택을 달라. 지금 이제 그거를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은 예. 그게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이 네. 뭐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네. 그게 이제 상관이 알겠습니다.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이런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예. 않을까. 우리 시민단체 환경 관련해서 그런 얘기 주장이 많이 지금 있습니까? 안성 도시공원 시내? 일몰제에 관심을 네.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부장님께서 또 한 번 말씀을 주시거나 관련돼서 아니요. 자, 한 번 말씀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시민단체 관련해서 말씀 주시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디 누구시죠? 예. 예, 저는 복인면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고요. 예. 안성 맞춤 한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범이라고 합니다. 아주 책임이 크시군요. 예. 지금 한우 요즘 어떻습니까? 킬로그램당 요새 얼마 가요? 이제 설 앞두고 좀 또 출시가 많을 때 같은데. 예. 그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소가 많이 먹여도 그렇고 너무 또 자육 도수가 줄어도 그렇고.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그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그 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김동연 연구원님도 그렇고 한경대 정명기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축사 그리고 농촌에서 뭐 쓰레기 태우는 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는 우리가 소를 안 키웠느냐? 그리고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더 많이 태웠을 겁니다. 농촌이나 그런 데서. 그런데 지금 그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갖다 그분들 이 발언을 그렇게 짧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국민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안성서 이런 미세먼지 가장 많은 게 네. 그 축사가 가장 축사에서 다 나온다. 심각하고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잘해야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현호 회장님께서 그러면 뭐 축산이나 농촌 쪽을 더 봐라. 우리 기업보다는 그쪽을 더 봐라. 이런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김동연 연구원님이나 그 정민 교수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사가 심각하다고 뭐 2,000개 있고 그리고 비료 공장에 40개 있다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줄 때 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던져놓으시면 그 일부 언론에서 하는 엊그제도 뭐 KBS 나왔지요. 뭐 축사가 심각하다. 네.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우리 국민들이 마치 그 축사에서 예. 다 나오고 축사에 다 나오고 네, 축산하시는 분들의 책임인 양 예, 우리 보인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 뭐 네. 생활 쪽에서 뭐 예. 아주 미세먼지의 예. 주 원인처럼 네. 이렇게 인식된다. 뭐 이런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그 축사 한우 관련해서 회장 맡고 계셔서 소처럼 아주 또 예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먼저 김숙 위원장님께 말씀 옮기겠습니다. 네, 그 거점 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 각자의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코멘트들이나 제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신 걸로 봐서 사회적 그 재난 현상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그렇게 그 관심도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오늘 들어본 바로는 길게 오래 걸릴 것이지만은 이게 반드시 해결은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의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거점 마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념으로 제가 봐서 가장 그 가까운 것이 미세먼지법에 보면은 법적인 그 근거가 있는 것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 보면은 대개 아마 그러한 이 개념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어떤 그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인 근거에다가 예산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금세 알아봤더니 금년도에 예산에는 그게 설정이 돼 있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뭐 물론 예산이 설정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급박 시급하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염출을 해내야 되겠죠. 지금 오늘 말씀 제기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돌아가서 이것이 안성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해당되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환경 신용 불량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의해 주신 분 소속이 지속가능 발전 뭐 한다라고 하는데 지속가능 발전의 바로 그 개념이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환경 신용 불량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급박한 의제는 미세먼지이겠지만은 좋은 환경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다가 물려주기 위해서 중장기 대책으로서 우리가 기후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속적인 그 캠페인, 특히 교육에 관련된 문제,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듣도록 하지요. 이런 그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를 담당하는 이러한 그 시민 단체가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모든 이 자원이라든지 기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쓰지 않고 후세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느냐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2015년 그 9월 25일 날 전 세계 그 이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오셔서 이렇게 이제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참 원대한 그 목표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정부의 그 관리들만 좀 알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시민사회 속까지 이렇게 쭉 들어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맨날 여기 지금 차고 다닙니다. 이게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에서 만든 그 배지입니다. 저 지속 가능 발전의 그 배지이기 때문에 이 하여튼 뭐 이 전도사 비슷하게 해서 맨날 이렇게 저 SDG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그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가 합의가 잘 안 됐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데도 바쁘죠. 우리가 쓰는 것도 바쁜데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영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을 남겨놓으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상당히 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거가 다 되면 우리가 인류 생활은 물론이고 이 지구적인 문제, 이 지구,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기후변화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풍요로운 사회,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사회 이런 걸 갖다 참 그 원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부 혼자해서만은 안 됩니다. 물론 정부가 많은 그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상대하는 것이 정부 지도자들, 그 경제계 지도자들, 현재의 지도자들하고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누구한테 오느냐면 젊은 세대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를 좀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려면 이 젊은 세대들이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 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구와 인류가 다 같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느냐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특히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그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 사실은 일종의 그 시민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은 공무원인데 이건 뭐 제가 영속적인 공무원은 아니니까 전직 유엔 사무총장도 시민입니다. 이제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재단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뭐 그 재단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냐. 제가 대통령께도 지난 12월 초에 이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유은혜 부총리 겸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한테 직접 찾아가서 정식으로 문서로 써서 그 취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수원시나 교육장님이 이제 안 계시고 또 경기도에는 이제 교육감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님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테 돌아가시면은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이게 보니까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관한 그 선택 과목이 돼 있습니다. 이 5,000개의 학교 중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 기후에 관한 그 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8%뿐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선택 과목이 돼 있으니까 선택도 안 합니다. 우선 우리 제일 급한 건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시험 잘 보는 거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계세요. 지속 가능 발전이나 기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안 계세요. 이거 좀 문제죠. 누가 과도 학생도 없는데 그 과를 맡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교육을 안 시키고 그래서 선생님 교육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이 가능하면 유치원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 이걸 제가 캠페인을 하고 제가 중국에도 얘기를 했고요. 뭐 하여튼 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제가 이태리 뭐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다행한 건 이태리 정부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금년부터 모든 이태리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까지 1년에 33시간의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 환노 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사실 이제 교육위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환노위원회 같은 데서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 타운홀 미팅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여러분의 위치에까지 갔을 때는 우리나라 환경은 아주 좋아질 것이다. 모든 게 피와 살에 몸에 박혀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하니까 다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오늘 이 타운홀 미팅에 하나 주요점으로 하여튼 정책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하여튼 교육부에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또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캠페인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정리하시는 말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영 위원님 아까 계신데 오늘 사실 이게 저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안성 시민 여러분들을 그 미세먼지 농도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해자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피해자로 또 해결자로 같이 모시고 좀 고민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우하시는 우리 회장께서는 오히려 또 왜 하필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안성에 더해서 우리 축산 농가냐 말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하고 중소사업장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 주요 대책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 내려오면 또 그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조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자꾸 이제 내 탓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자료나 과학적인 그 증거에 의해서 조금 그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저희들이 대충 볼 때 국가적으로 보면 뭐 중국 영향 한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이미 이렇게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감소 추세에 돌아섰다. 이게 이제 일관된 그 세계적인 그 견해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제가 좀 끝으로 질문. 그 축사 관련해서 발생하는 먼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만 좀 그쪽에만 초점을 좀 주시고 축사하고 지역에서 태우는 것 정도가 전체적으로 의외로 많습니다. 한 2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40, 교통 40, 나머지 20% 정도가 이 지역 사회에서 금방 우리가 둘러보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강조드렸던 그 지역사회 관련된 자료 통계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가적으로 봐도 그게 어느 지역에나 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환경에 관련된 것은 통계가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잡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거나 또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관련돼서 우리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서 좀 분개하시거나 억울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 도출을 위해서 잠시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 여쭙는데 축사 관련한 것의 미세먼지 발생의 분포 이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김동영 박사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그것을 우리가 1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1차 미세먼지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그 나사라는 그 기관, 아주 유명한 곳이죠. 나사와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비행기, 관측 비행기를 띄워서 관측을 해보니까 1차 미세먼지보다도 2차 미세먼지의 발생 비율이 더 높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 2차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거기에 이제 암모니아라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발전소라든가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 질소산화물이 중국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기상 조건에 따라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그 질소산화물이 직접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날라온 질소산화물과 우리 국내의 암모니아가 결합하게 되면은 질산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 암모니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암모니아가 불가피하게 우리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부, 지자체 또 농가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학범 회장님, 예, 좀 더 달리 오해가 없으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재영 농촌 지도자 안성시연합회 사무국장님도 계신데 그쪽에 마이크 뒤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어나서 농업을 천직으로 살고 여태까지 땅을 퍼먹고 사는 농촌 지도자 사무국장 정재영입니다. 이 환경단체에 해명하면 자꾸 농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솔직히 해서 우리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농업인입니다. 아무리 금배지를 차고 다녀도 배는 불러야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환경단체 해명하면 자꾸 농업인들을 자꾸 죄인 취급을 해요. 예. 여기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진짜 농업인들도 최대한 지금은 자꾸 해서 지금 뭐 암모니아 가스 배출 솔직히 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에는 몇천억, 몇백억씩 갖다 투자를 하면서 우리 농업한테는 돈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이런데 좀 농업에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저 미세먼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농업 부분에서 한 10% 정도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농촌이 그 고령화되어 가면서 예. 아까 그 농업 부산물 뭐 수강 문제도 자꾸 나오시고 그랬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을에 봄에 되면 들깨 때, 여러분 잡선 들기름을 생산하고 난 때 그 나무 콩깍지 같은 걸 많이 태우십니다. 이걸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그런 건 저감을 시키려면은 그걸 걸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투자를 하셔서 그거 갖다 부셔가지고 그 퇴비화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농촌에는 아직 그게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 걸 투자를 하셔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저감 대책을 하셔야지 무조건 되고 농촌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네. 뭐 아니야. 그런데 예. 앞으로 여기 오시지만은 솔직히 해서 이 안성 지역은 자체보다는 외부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지가 지금 있지요. 평택하고 안성에 경계지면에 살고 있는데 평택서 맑은 날 이렇게 좀 해 좀 꿉꿉하고 그러면은요 평택서 그 연기 날라오는 거 다 보입니다. 예, 그 요인이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 지금 이제 농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의 지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학생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혁 군인데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오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는 최근혁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천하고 싶어서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군에게 고마운 꿈이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고 온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타운 미팅홀에 기대를 품고 왔는데 약간 100분 토론처럼 진행되는 거에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주신 거에서 환경 그 신용 불량자 말씀해주셨는데 학자금 대출에도 바쁜 이 와중에 환경까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돼서 네, 부담이 큰 대학생 입장에서 지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교통에서 그 마모되는 타이어의 미세먼지, 그건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는 경기도 그린 캠퍼스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방기문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그린 캠퍼스 협의회를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린 캠퍼스 활동의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혁 군 학생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은 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우리 저 박기현 씨는 국민정책참여단 501분 중에 한 분인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우리 국민정책참여단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토론할 때하고 오늘 최일선 현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네, 저는 안성에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안성에 대해서는 뭐 안성 땡땡 라면 있잖아요. 네, 그거밖에 몰랐었는데 지금 여기 딱 와보니까 이 토론하시는 분들 열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활기찬 도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미지로서는 지금 창밖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뭐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작년에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또 서울 같은 대도시에 들어오는 노후 경유차 단속하는 것, 이런 많은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뉴스 댓글을 보면은 다 악플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정책을 좀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수가 오겠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하면 뭐 디젤차를 오히려 줄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역으로 오늘 여기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주민 편의도 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절약 지원이 아닌 미세먼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가가 버스 지원해 주세요라는 것이 안성에서 수렴이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오늘 많이 또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 수렴해서 정리하시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의가 아주 열띠다 보니까 어느 사이 모르게 100분이 그냥 확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아마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12월 3일 날 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놓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문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뭐 초청을 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께서 말씀이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정책을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국가기후정책회의의 중요한 점은 그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국민의 명의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을 사실 위촉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그 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생각 못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뭐 이런 제도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정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느냐? 이 수용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 전에 가끔 전기요금 올리고 물가 올리고 정부에서 막 발표하면은 그 국민들 저항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여기 저 안성에 금년에 왔습니다. 시무식 하자마자 처음 월요일인데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를 다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몇 달간 쭉 그 타운홀 미팅도 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국민정책참여단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좀 중장기 정책을 좀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좀 배운 게 이제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이 안성에서 나왔구나 이런 말씀 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행주치마는 뭐 행주산성에서 막 싸울 때 막 이렇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딱 들고 우리의 목적과 맞는 게 미세먼지 대책은 안성 맞춤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침 이 김학용 그 환노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또 환노위가 이게 다 환경과 이 미세먼지 아주 제일 그 마지막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찾아뵀었죠. 제일 먼저 국회에 가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좀 감명 깊은 거는 이런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이 국민들 개개인 속으로 지금 파 들어가고 있다. 오늘 여기서 시민 단체까지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주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 새해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보다 좋은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1차적인 피해자입니다. 근데 피해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해를 해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의 목적은 우리 모두 해결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안성 맞춤의 하여튼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계속 건강하시고요. 미세먼지 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성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